자, 지구상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어디일까요? 뭐 어떤 상품의 시장일까요? 음식점,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치킨입니다. 치킨.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여기 보면 400, 지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자, 한국의 치킨집 수가 통계적으로 5년 전 통계, 한 3, 4년 전 통계로 한국의 치킨집 수가 몇 개냐면 65만 개입니다. 이 65만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맥도날드 전 세계 220개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전체 수가 62만 개예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에 다 있다고.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있는데 한국의 치킨집이 맥도날드 전 세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치열해? 진짜 이거는 미친 듯이 치열한 거. 그냥 치열한 게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치킨집 하면 다 망하고 또 치킨집 또 만들고 망하고 만들고 망하고 만들고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치열한 데서도 이익 나는 데가 있다고. 거기가 어디냐면 60개 치킨입니다. 아세요? 60개 알죠? 이게 재밌는 게 60개가 하루에 딱 60마리 튀기는 거잖아요. 네, 튀기는 건데 여기가 그러니까 60마리 튀기는 게 실제로 치킨집이 그렇게 많아서 실제로 평균 판매되는 게 치킨집이 20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60마리면 엄청 많이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많이 많이 팔게 되는 건데 여기가 2016년 1월 1일 날에 1호점을 냅니다. 1년 만에 매장 70개.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매장이 440개까지 늘어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60마리만 판다라는 게 처음에 사람들이, 저도 사실 의심했었고, 야, 60마리만 판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게 되게 의심스러울 법한데 60개가 정말로 도른 짓을 하죠. 무슨 짓을 하느냐? CCTV를 달아버리죠. 매장에다가. 60마리만 튀기나 지켜본다. 환장합니다, 아주. 그래서 기름 한 통에 딱 한 번에 하나씩만 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 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만 30명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 가맹점 449곳에 어떻게 60마리만 조리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애플리케이션을 딱 켜놓고 이거 딱 보면 여기 본사 직원 30명이 모니터링을 한대요. 440개 매장.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원래 딱 꽂으면은 이렇게 그 팔릴 때까지 팔리면은 이게 다 체크를 다 해요. 그 진짜 60개 딱 팔리면은 쫑입니다. 쫑. 정말 쫑. 근데 60마리가 많이 파는 거니까 당연히 되지. 이해되시죠? 에이. 여기서도 막 본질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사례가 60개 치킨입니다. 에이. 재밌나요? 사례 같은 거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업 사례를 보여드린 거 나중에 우리 마케팅 공부할 때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특히 저희 연구원들한테도 강의를 했을 때 기업 사례에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업 사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은 일단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서, 예를 들면 기획하는 놈은 밥만 먹고 기획만 해요. 인사하는 놈은 밥만 먹고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말고 인사 정책을 하고요. 마케팅하는 놈은 밥만 먹고 마케팅만 합니다. 영업하는 놈은 밥만 먹고 영업만 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좋아요, 성과가. 그러니까 밥만 먹고 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학문도 그런 기업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1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안다를 떠나서 조금 빨리 자리 잡으시는 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기업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 근데 시스템적으로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이렇게 뭐 인사만 10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회사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원리를 좀 아실 법한 분, 또는 특히 마케터 출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빨리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빨리 잡으시는 편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만드는 것만 10년 했어.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서 아무리 10년을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적용하기가 되게 좀 힘드신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제가 기업 사례는 사례대로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진짜 얼마나 잘하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게 뭐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에어비앤비부터 60개 치킨까지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그 기업이라는 집단이 본 게 뭐냐예요. 본 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질과 대안인데 우리 또한 일단 누구 잘 되고 뭐 와 좋겠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로 욕망이 가득 찬 그 경쟁자가 가득 찬 그 시장에서 진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본질과 대안이라고요. 그러면 이 본질과 대안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본질과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본질과 대안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석을 잘해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내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렇죠.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분석해야 된다. 고객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해야 된다. 시간, 노력, 고민.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나랑 고객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내 상품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결국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머리 안에서 내 상품이 나오니까. 그쵸? 블로그 글을 잘 쓰려면 뭘 해야 돼요? 본질과 대안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이 본질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면 이 사람이 돋보이는 겁니다. 대안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국 단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었어. 나는 원래 안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뭔가 똑같은 것에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그 생각의 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박물관에 가서 똑같은 유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서 되게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재미없는데 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재미라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심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라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다. A라는 사람은. B는 재미라는 요소를 가질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블루라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의 힘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은 상황,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대안을. 누구는 본질을 찾아내고 본질과 대안이 사실은 버무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죠. 뭐는 본질이고 뭐는 대안이겠습니까? 결국은 본질과 대안이 버무려져 있는 거겠지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똑같이 딱 보고서 그냥 그 불편함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엉뚱하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거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 여기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건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가 된다. 교환을 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해서 소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저랑 정말 얼마나 오래 가실지는 사실은 제가 하기를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오래
정말 나중에는 좀 돈 걱정도 좀 안 하시게끔 인원이 좀 더 많이 차면 돈도 조금 내릴 생각이에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은 그리고 초기 멤버시기 때문에 절대로 금액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 메리트는 당연히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모든 목적은 오랫동안 공부하실수록 이게 좋아지는 게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할 유인이 없으면 제가 억지로 공부하시라고 여기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잘해야 된다.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생각할 거리를 계속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정말 배우실 수만 있다면 저희 관계는 되게 오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 제대안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드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이든 코칭이든 저랑 만나 뵙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거리를 한정된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풀어보아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